어떻게 그 회사를 다니시면서 이걸 좀 병행을 하실 수 있으셨어요? 물론 투잡을 하거나 부업을 하면 힘든 정도 있긴 한데 지금 매출은 거의 평균적으로 2천만 원 정도 나오고 있어요. 처음 시작하고 한 달 정도, 한 달쯤 됐을 때 매출 한 500 정도 나왔었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저번 시간에 알려드렸었던 쿠팡에서 중국 판매자분들 다 사라졌다 라고 하는 영상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쿠팡이나 다른 마켓에서 해외 구매 대행으로 지금 판매하는 게 가장 적기라고 생각을 해서 이미 한번 팔아보셨고 돈도 벌어보셨던 대표님을 초대를 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노하우를 쏙쏙 뽑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어찌 보면 해외 구매 대행 제 생각으로는 지금 들어가면 바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께서는 그러면 이 쇼핑몰 쪽은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됐는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처음부터 어찌 보면 알고 계시는 것까지 노하우를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어떻게 쇼핑몰을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쇼핑몰은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좀 부가적인 수입을 얻고 싶어서 유튜브를 보게 됐어요. 네. 유튜브에서 한창 붐이 일어났었잖아요. 맞아요, 구매 대행에 대한 뭐 국내 위탁이나 해외 구매 대행이나 그래서 저는 이제 국내 위탁은 좀 봤을 때 그렇게 디자인이 이쁘거나 좀 경쟁력이 없을 것 같아서 이제 해외 탭을 클릭했는데 해외 탭에서 되게 이쁜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가격도 되게 저렴하고 그래서 이거 괜찮다 싶어가지고 유튜브에서 봤던 기억이 나가지고 그 해외 구매 대행에 대한 노하우나 이런 게 엄청 많은 거예요. 유튜브에? 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다 찾아보고 이거 되겠다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시작을 하게 됐죠. 대표님은 그러면 어디에서 뭐 교육을 듣거나 하신 거는 아니시고 그냥 온라인 판매를 한번 해봐야지 라는 관심이 있었을 때 그냥 어떻게 해서 팔지 유튜브에 대략적인 영상들 한번 보고 뭘까? 이런 것들 찾다가 보니까 해외 탭을 누르시게 됐고 그 해외 탭에서 어느 정도의 시장성을 확인을 하시는 게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그때 회사를 다니고 계셨을 것 같은데 회사를 다니시는 중에 이렇게 일을 하시다 보면 좀 힘든 부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 회사를 다니시면서 이걸 좀 병행을 하실 수 있으셨어요? 물론 투잡을 하거나 부업을 하면 힘든 점도 있긴 한데 저는 잠을 일단 줄였습니다. 사실 완전 정석인 것 같아요. 잠을 줄이고 이제 저의 여가 시간을 이제 올인을 했죠. 올인을 해서 나온 결과인데 그래도 뭐 물론 저도 쉬고 싶을 때도 많았어요. 근데 뭐 쉬어봐야 뭐 별로 의미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좀 의미 없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그 시간에 이제 해외 구매 대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를 쓰신 거예요? 일단 처음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퇴근하고 나서 한 새벽 한 3시 정도까지 한 것 같거든요. 아니 그럼 출근이 9시이실 텐데 그럼 잠을 하루에 뭐 3-4시간 정도밖에 안 주무신 거네요? 네, 진짜 3-4시간 잔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돈 번다는 거를 다들 아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매출은 어느 정도 나시는지? 지금 매출은 거의 평균적으로 2천만 원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그러면 좀 어느 정도 여기 해외 구매 대행으로 해서 괜찮다라고 좀 발견했을 시점이 아마 매출로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 처음 시작하셨을 때는 어느 정도 나오셨어요? 처음 시작하고 한 달쯤 됐을 때 매출 한 500 정도 나왔었고 저는 그래도 아무래도 잠을 좀 안 자고 했기 때문에 좀 빨리 올린 케이스거든요. 한 3개월, 4개월 때쯤에 2천만 원을 찍으셨군요. 그 이후에 계속 2천만 원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더 올릴 수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찌 보면은 나의 목표치가 조금 달성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좀 들기는 하는데 제 생각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아무래도 해외 구매 대행을 하다 보면은 가장 어려운 게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초보 셀러분들도 똑같이 해외 구매 대행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한다면 유튜브 많이 보셨잖아요. 많은 유튜버들 중에서도
이 유튜브 얘기 다르고 이 유튜브 얘기 좀 다르고 서로 이야기가 다르다 보면은 내 스스로의 노하우가 조금 쌓이게 되면서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시점들이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시점은 또 누군가가 얘기해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선배 창업자가 없는 이상은 내 네. 주변에. 그러면 그런 데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부닥쳤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좀 생겼었던 좀 기억에 나는 내가 진짜 이렇게 쇼핑몰 계속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됐던 문제나 이런 힘든 일은 없으셨어요? 힘든 일이야 많았습니다. 네. 네. 네,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저도. 네. 네.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우여곡절이 되게 많았고 쇼핑몰 하면서 되게 힘들었던 점은 아무래도 해외 제품이다 보니까 배송 문제입니다. 네. 배송 기간이 제일 문제인데 이제 CS로 많이 오는 질문은 언제 배송 와요? 뭐 이쯤에 도착할까요? 또 조금이라도 그 배송 기간보다 오버가 되면은 바로 반품이 들어와요. 그래서 반품을 막고 저도 처음에는 반품을 막고 이런 게 좀 어려웠는데 지금은 반품이 거의 안 나와요. 네. 저도 이제 시행착오를 좀 겪으면서 네. 저만의 노하우를 쌓고 그 살짝 노하우 얘기해 주실 수? 당연하죠. 여기서 모든 노하우를 풀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사실 저도 구매대행 물건 좀 판매를 하다가 네. 사실 저는 좀 접었었던 이유가 제가 잘 파는 물건들을 자꾸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들 시작해서 저희 수강생분들 모든 분들이 제 상품에 다 상품을 묶더라고요. 그래서 최저가로 다 내리셔가지고 가격이 제가 처음에 15만 원에 팔던 거를 가격이 쭉 떨어져가지고 9만 원까지 막 떨어져서 마진이 뭐 10%도 안 남는 상황까지 가버리니까 CS를 하다가 이게 끝나고 남는 것도 없고 뭔가 좀 허탈한 느낌이 좀 되게 많이 들었었던 게 해외 구매대행 쪽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구매대행 쪽 하는 게 영양제 쪽밖에는 없고 그거 말고 저는 좀 특수 상품들 군만 이렇게 2가지만 구매대행으로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특히 상품 판매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제가 좀 큰 걸 팔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요? 부품 같은 거 나사 하나 안 가거나 볼트 하나 안 가거나 그러면 고객한테 조립하다가 이거 다 조립이 안 되니까 빨리 환불해달라, 반품해달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연락이 너무 많이 와서 저도 잘 모르는 상품인데 저는 한 번도 만져보지 않은 상품을 중국에서 이렇게 갖다가 팔았는데 그런 것들이 CS가 들어오는데 저는 그런 게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배송이 언제 오냐 뭐 이런 거는 그냥 약간 언제든지 묻는 질문들 해도 괜찮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CS가 들어왔을 때 반품이 들어왔을 때는 진짜 스트레스 좀 많이 받더라고요. 그때 대표님이 혹시 해결했었던 노하우가 조금 있으신가요? CS 반품에 대한 CS가 들어오면은 이건 안 들어올 수는 없거든요. 맞아요. 네. 또 파손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많죠. 네. 너무 많고 네 맞아요. 진짜 이제 말씀하셨듯이 나사 하나 안 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네. 걔네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뭐 책상 제품이나 이런 거 많이 팔았는데 나사가 안 가거나 그 판넬 하나가 안 가거나 이래서 판넬이 안 가요? 네. 판넬 하나가 안 가거나 이래서 되게 난감하더라고요. 이거를 반품해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또 거기 타오바오 판매자한테 요청을 해서 또 그거 하나만 받기에는 또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이제 저는 일단 고객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해봐요. 제가 만약에 구매자였으면은 판넬 하나가 없다 이랬으면 어떻게 나의 심정이 어떨지 난리 났지. 나의 심정이 어떨지 일단 기본적으로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어이가 없고. 그래서 저는 일단 무조건 전화를 합니다. 보통은 문자로 이렇게 응대를 하시고 하는데 저는 무조건 전화를 해요. 목소리 듣고 하는 거랑 안 듣고 하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일단 미리 화나 있다는 거를 인지를 한 다음에 전화를 해서 저는 일단 굽히죠. 뭔가 통화하면서도 고개 숙이고 있는 그런 땅만 보고 전화합니다. 땅 보고 이제 그분의 마음이 어떤지 심리적으로 파악을 한 다음에 어루만져 주시는군요. 고객 입장에서 일단은 지금 이런 목소리 톤으로 하진 않아요. 한 톤 올립니다. 한 톤 해서 고객님 얼마나 불편하셨을까요? 약간 이렇게 그렇게 한 톤 올려가지고 이제 CS 응대를 하는데 저는 보통은 그렇게 하시면은
일단 저희도 솔직히 저희 잘못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저희도 억울하지만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응대를 좀 친근하게 저는 CS에 넘어오는 친근하게 하는 거거든요. 친근하게 하면은 뭐 그분들도 누님 이렇게 전화하시는 거예요? 누님까지는 아니고 뭐 어버님, 아버님 뭐 이렇게 하면서 알고 보면 한 살 차이 나는데 어머니 네, 일단은 그렇게 친근하게 호칭을 쓰죠. 그래서 친근하게 호칭을 쓴 다음에 이제 그렇게 CS 응대를 하면은 대부분 좀 화가 좀 네네. 네. 대부분은 아예 못 쓸 정도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판때기가 뭐 운이 좋게 막 그 다리가 만약에 판때기가 없으면 그건 못 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뭐 환불해 드린다든지 아니면 타오바오에 요청해서 드린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뭐 여기 밑에 부분에 그냥 판넬 있거든요. 밑에 부분에 받침대 그거는 굳이 필요 없는 부분이긴 해요. 이것도 운인데 그거 뭐가 안 갈지 모르겠지만 다행히 필요 없는 게 갔을 경우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저는 이제 그 대응을 하죠. 이거 혹시 불편하시지 않으면은 너무 죄송한데 쓰는 게 어떠시냐 이런 식으로 물어본 다음에 제가 뭐 안 된다고 하시면은 저는 일단 완전 100% 반품은 안 해드리려고 해요. 저도 최대한 조율한 다음에 반품을 막는데 그럴 경우에는 50대 50. 와 네. 대표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더 속 시끄러우니까 그냥 반품해드릴게요. 그냥 그러거든요. 이것도 여러분 배우셔야 되는 것 같아요.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간절해야 돈을 벌고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것 같고 저는 사실 전화하는 걸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근데 대표님처럼 전화해서 어떻게든 그 고객이랑 좀 조율을 해주시고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돈을 좀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찌 보면 가장 힘든 부분이 CS하고 배송하는 부분이었을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진심을 다해가지고 고객을 응대하면 거기에서 조금 더 해결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라는 좋은 조언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주로 잘 팔렸던 물건이나 이거는 건들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선배 창업자로서의 약간 팁을 좀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제가 제일 잘 팔았던 거는 수면 잠옷. 수면 잠옷이요? 네. 수면 잠옷을 한 300개 가까이 판 적이 있거든요. 단기간에 한두 달 사이에. 구매 대행인데요? 네네. 잠옷을? 네. 와. 그 수면 잠옷이 국내에 없는 수면 잠옷이었어요. 그래서 수면 잠옷을 올렸더니 저도 이렇게 잘 될 줄 몰랐는데 수면 잠옷을 여러 개 올렸거든요. 겨울에. 근데 하나가 반응이 오더니 이제 반응이 와서 제가 그거는 수기 작업을 했었어요. 수기 작업하고 옵션 좀 디테일하게 놓고 그 상세 페이지에 원래 사이즈표가 없었는데 사이즈표를 제가 제작을 해서 놓고 원래는 대표님도 프로그램 쓰시거나 그렇게 하셨었나요? 처음에 시작하실 때? 네네. 저도 처음에 프로그램으로 시작했어요. 프로그램 써가지고 이렇게 상품 등록하고 네네. 그렇게 하시다가 좀 잘 되는 것만 좀 수기 작업으로 좀 전환을 하셨나 보네요. 네네네. 그러면 이 수면 잠옷으로 이렇게 이게 겨울 상품이죠? 네네. 겨울 수면 잠옷입니다. 네. 얼마나 그러면 많이 버셨나요? 근데 이거 수면 잠옷은 단가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그쵸. 네, 순이익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이거 팔았던 이유는 솔직히 마진은 그렇게 많이 안 남았었거든요. 근데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매 건수가 좀 있고 해야 그 스마트 스토어 자체 점수가 올라가잖아요. 바퀴 점수가. 그래서 그럴 목적으로 그냥 박리담회로 판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몇백 개 팔고 나니까 안 팔렸던 제품들이 팔리더라고요. 같이 올라가죠. 사실 그 수면 잠옷 하나 때문에 다른 것들이 많이 팔려서 다른 것들로 인해서 매출이 증가했죠. 맞아요. 이게 스토어 지수라는 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데 판매자분들이 되게 오해하는 게 왜 내 물건은 안 팔리지? 라고 하는 순간에 상품을 더 안 올리시거든요. 안 팔리지 하는 순간에 더 찾아서 더 올려줘야 되고 거기 중에서 인생 상품을 좀 찾는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그래서 그 인생 상품을 찾으면 그 상품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상품들이 같이 올라가니까 그 중에서 내가 팔았을 때 제일 값어치가 있는 애들
제일 많이 남는 애들 그거 위주로 해가지고 조금 더 같은 상품들을 더 많이 올려가면서 매출을 더 올리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하는 게 맞나요? 아,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거는 건들지 말았으면 하는 상품이 있으실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책상 같은 제품 아, 이거 굉장히 조립이나 네. 뭐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는 거. 네, 그런 게 진짜 판넬이 진짜 여러 개 안 갈 수도 있고 판넬이 좀 뭔가 노이로제가. 근데 저 그거 때문에 고생이 진짜 많이 했긴 했었거든요. 또 파손 우려도 있어요. 이거는 또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그 책상 같은 경우에는 모서리가 있잖아요. 네네. 모서리가 찢겨서 가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판매자마다 그 구매자마다 그거를 수용하는 범위가 있고 맞아요. 그냥 바로 반품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반품 들어오면 어떻게 하세요? 그 모서리 찍힘에 따라서 저는 너무 많이 찍혔다. 이게 모서리가 아예 날라갔다. 이러면은 처음부터 반품해 드린다고 하진 않아요. 아 혹시 너무 죄송하다고 제가 이렇게 이 정도 가지고 뭐 반품하려고 하니? 뭐 이러고 전화하시는 건 아니고. 네, 그렇게 하진 않고 저도 또 고개 숙이고 전화를 고개 숙여 전화합니다. 일단. 네. 네, 고객 입장에서 고개 숙이고 전화를 하면은 일단 또 화가 나 있으시기 때문에 일단 다 들어줍니다. 요구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다 들어주고 나서 이제 딜을 하죠. 이것도 이거 뭐 쓰시는데 뭐 크게 지장 안 가시면은 제가 조금은 이렇게 보상을 해 드릴 테니까 이거 써보시는 거 어떠냐? 써보면 어떻겠냐. 혹시나 써보시다가 뭐 불편하신 거 있으면 그때 100% 환불해 드리겠다. 그렇게 하면은 대부분을 저는 10명 중에 9분 정도는 연락이 한 번도 안 왔어요. 9분 안 왔고 네. 한 분도 100% 환불해 드린 게 아니라 대표님 되게 친절하시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제가 반 정도만 이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그쪽에서도 약간 수용을 해주는군요. 네네. 그러면 판매를 하셨을 때 조금 문제가 되는 것들이 부피가 크거나 아니면 파손의 위험이 있거나 하는 상품들은 좀 기피하라는 이야기를 조금 해주시는 것 같고 네. 저는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자고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구매된 금지 품목 리스트가 있잖아요. 전환법에 관련해가지고 네네. 뭐 예를 들어 어린이 제품, 뭐 아니면은 식품들, 그리고 당연히 화장품, 네. 그리고 생활 가전들 중에서도 전압이 얼마 이상 되는 것들은 또 금지되어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구매 대행 하실 때 사실은 건들면 사실 바로 올렸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또 다른 판매자의 신고로 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맞아요. 덜어 있잖아요. 네. 내가 잘 된다 싶으면 사실 주변에서 계속 신고도 많이 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약간 저는 플러스에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네. 싶은데 혹시 그런 걸 파시다가 좀 문제가 되신 적은 없으세요? 좀 위험한 물건들은 좀 안 건드십니까? 네, 저는 처음에 저도 막 바로 접근한 게 아니라 그 금지 품목, 뭐 전환법 이런 거 다 공부를 하고 나서 상품을 올렸기 때문에 그런 금지 품목들은 전 애초에 올리진 않았어요. 네. 대표님 대단하시네요. 대부분 보면 사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보니까 대부분들이 여기 왜 상품 없어? 라고 하면서 올리는 곳들이 그 전환법에 다 걸리는 애들 쪽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자분들이 약간 그런 거에 좀 더 자극을 더 많이 느끼셔서 그렇게 가셨다가 문제 되셔가지고 저한테 뭐 연락 오시기도 하고 가끔은 상표 침해 이미지 저작권 침해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연락들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특히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 중에서 완자동 프로그램, 대량 등록 프로그램 쓰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있으셔가지고 저도 예전에 올렸던 영상에 보시면 네, 해외 구매 대행 뭐 대량 등록 프로그램 좀 쓰지 마셔라 라고 얘기하셨던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이런 거에 대한 이슈인데 대표님처럼 좀 공부를 좀 잘 하시고 많이들 이렇게 좀 판매하실 때 여러분들도 위험하지 않게 결국은 신고를 하는 건 누구다? 경쟁사, 나와 같은 셀러들 이다. 그리고 가끔 진상 고객들이 신고를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거기에서 약간의 팁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